여성질환이라고 불릴 만큼 여성에게 빈번하게 발생하는 하지정맥류. 최근에는 남성 환자들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더 이상 남성들도 피하기 힘든 병이 되는데요. 무심코 방치할 경우 피부 궤양 등 심각한 후유증을 낳기도 하는 하지정맥류. 그 원인과 예방법을 알아봅니다. 하지정맥류 환자가 4년 사이에 2배 이상 급증했습니다. 우리나라 성인 10명 중 4명이 가지고 있는 병 하지정맥류. 심줄이 이렇게 파랗게 튀어나와서 우리 남편도 했거든요. 이거는 안 내려본 사람은 몰라요. 막 씹는 것 같이 아프다고. 외관상 보기 흉한 것 외에는 초기엔 크게 불편함이 없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내 다리를 위협하는 병 하지정맥류에 대해 알아봅니다. 경기도의 한 가정집을 찾았는데요. 올해 47의 김희수 주부는 최근 다리가 자주 붓고 부쩍 통증이 심해졌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그냥 다리 이렇게 운동 과격하게 하면 쑤시는 것처럼 그렇게 아팠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너무 오래 서 있어서 다리가 무리해서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그저 근육통이라고 생각했는데 집안일을 하다가도 불시에 찾아오는 통증에 힘들 때가 한두 번이 아니라고 하는데요. 대수롭지 않은 그냥 쥐 좀 나고 저리는 거라 생각을 해서 큰 병이 아니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원인을 알지 못하는 통증, 눈으로 봤을 때 붓기 이외에는 별다른 이상이 보이지는 않는데요. 그래서 더 답답한 상황. 김희수 주부의 상태는 어떨지 병원을 찾았습니다. 차일피일 미루다 보니 병원을 처음 찾았다는데요. 혈관들이 비정상적으로 막 커져요. 그렇죠? 방금 말씀드린 요 혈관들을 통해서 다리에 고이게 돼요. 무엇보다 통증의 원인 파악이 필요한 혈류 흐름을 살펴봤습니다. 지금 바깥의 혈관은 보이지는 않지만 일단 초음파로 확인을 해보면 그 정맥류를 만드는 원인 혈관이 정맥류를 안에서 지금 만들어내고 있어요. 다리 혈류가 정상일 때의 그래프와 비교해보니 심각하진 않지만 순환해야 할 혈류가 정맥류를 만들기 시작한 상태. 다리에 있는 정맥 혈액순환에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정맥 혈액순환에 문제가 생겼다는 것은 다리로 왔던 피가 심장 쪽을 가지 못하고 자꾸 어딘가에 정체가 된다는 거죠. 심장으로 가야 할 정맥피가 판막의 이상으로 올라가지 못하고 혈관에 피가 고이는 하지정맥류. 너무 놀랐어요, 보고요. 그리고 제 다리가 진짜 이렇게까지라고는 생각도 못 했거든요. 관리를 이렇게 안 하고 살았다는 게 되게 후회스러워요. 눈으로 다리 혈관이 팽창된 게 확인되는 초기 단계에는 주사요법으로 간단히 치료 가능하지만 물은 흐르지 않고 고여있으면 썩는다는 표현을 쓰는데요. 이 피는 흐르지 않고 고여있으면 반드시 굳어버리게 됩니다. 이런 것을 정맥염이라고 하게 되는데 뿐만 아니라 피부궤양, 출혈, 괴사 등 심각한 질환을 초래하는데요. 그렇다면 하지정맥류의 증상은 무엇일까요? 마포구의 한 복지관. 하지정맥류와 관련된 초기 증상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는지 설문지를 통해 알아봤습니다. 다리가 자주 붓고 쥐가 나는 등 하지정맥류 대표 증상으로 자가 진단을 해봤는데요. 많이 다리가 붓고 많이 피로를 많이 느끼고 많이 아프고 심줄이 막 이렇게 오그렇다 막 이렇게 막. 주로 밤에 잘 때도 어떤 데 갑자기 지가 내리면요. 이거는 안 내려본 사람은 몰라요. 6개의 증상 중 4개 이상의 증상을 겪는 사람이 40명 중 12명. 하지정맥류 위험군인데요. 미비한 증상으로 시작했다가 심각한 합병증까지 부르는 하지정맥류. 올해 40의 김신혜 씨는 3년 전 하지정맥류 진단을 받았는데요. 치마 입는 게 너무 걱정이 됐던 게 오후 되면 다리가 부으면 어떡하나 뭐 이런 거, 그리고 신발도 오후에 이거 신발이 안 맞으면 어떡하나, 그래서 꽉 끼는 신발 못 신고. 병원을 찾을 당시 심각한 상황에 바로 수술을 받았는데 놀랍게도 그 원인이 유전이었다고 합니다. 저희 아버지는 굉장히 심하셨어요. 육안으로 봤을 때 혈관이 굉장히 많이 튀어나와 있는 상태였고 늘 부은 느낌. 하지정맥류의 원인 중에 가장 큰 원인은 유전적인 요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정맥류를 가지고 있는 분들 중에 약 60~70%는 부모님 중에 하지정맥류를 가지거나 아니면 조부모님 중에 정맥류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정맥류의 1차 원인은 부모님께 물려받은 혈관인데요. 특히 정맥을 확장시키는 여성 호르몬의 영향이 큰 편입니다. 그 밖에 2차 원인으로 후천적 요인의 영향도 크다고 합니다.
직업적인 요인으로 오래 서서 일을 한다든지 아니면 앉아서 일을 한다든지 그런 직업을 가진 특성군에서 정맥류가 좀 더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 하체 비만인 사람들은 하지정맥류에 걸릴 확률이 높은데요. 하체 비만과 하지정맥류에 의한 부종은 사실 처음에는 구별하기가 힘듭니다. 비만이 되면 살과 함께 혈액량도 늘어납니다. 혈액의 양이 많아지면 다리 정맥에 혈액이 몰릴 가능성 또한 높아지는 거죠. 변방에서 세상의 중심이 되어. 개그맨 정준하 씨도 하지정맥류 수술을 받았을 정도로 남성 환자들 역시 급증하고 있는 추세. 남녀 모두 안심할 수 없습니다. 바로 며칠 전 하지정맥류 수술을 받은 57의 장태산 씨를 만났는데요. 오래 서 있을 때 그때는 발바닥부터 막 통증이 오기 시작해가지고 막 저리기 시작해가지고 못 견딜 정도로. 통증에 시달리다 결국 하지정맥류 수술을 받았는데 이미 6년 전 하지정맥류라는 걸 알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것쯤이야, 이것도 병인가라고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막상 수술하고 보니까 아, 이것도 큰 병이구나 그런 걸 느꼈습니다. 좀 더 빨리 찾아올 걸, 그런 후회밖에 안 납니다. 통증으로 병원을 찾았을 땐 이미 수술을 해야 하는 상황이 다반사. 하지정맥류가 이미 진행된 후입니다. 역류가 있더라도 그 눈으로 블룩블룩 튀어나오게 보이는 현상까지는 몇 년이 소요가 됩니다. 눈으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 좀 진행된 상태에서 오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주사 경화요법, 레이저 시술 등으로 치료 가능한 하지정맥류. 무엇보다도 미리미리 예방하는 게 중요한데요. 서 있을 경우 다리를 들었다 내리는 까치발 운동으로 근육을 이완시켜주고 틈틈이 스트레칭으로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해주는 게 좋습니다. 또 짜게 먹는 식습관은 혈액 속 염분 농도를 증가시키므로 피하고 혈관을 자꾸 이렇게 압박을 해서 그 피들이 심장 쪽으로 가는 것을 방해를 하는 꽉 끼는 옷을 입는다든지 부츠 같은 걸 신는다든지 이런 것들을 좀 피하시는 것이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루 30분 가벼운 산책도 도움이 되는데요. 생활 속 예방 수칙으로 건강하고 아름다운 다리를 지키는 건 어떨까요?